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권충영 과장과 오늘 좀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리 인상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. 일단 그리스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우리 시장 바로 좀 즉각적인 반응을 좀 그전에 이제 선반영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반영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좀 그 흐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다시 좀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어제 증시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뭐 한국 시장만 유난히 그리스에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난히 좀 글로벌에서 좀 혼자서 계속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러면서 뭐 그리스 사태로 좀 떠들썩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좀 잠시 쉬어가는 장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좀 고점에서 좀 음봉을 연출을 했습니다. 다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좀 굉장히 좀 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뭐 보합권까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면세점 관련주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또 화장품, 제약, 바이오 섹터에서 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기존 대장주들을 살리면서 좀 강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중국 산화 정책이 좀 나왔는데요. 전국적으로 이제 가구당 두 자녀를 네.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뭐 상한가 근처까지 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장 뭐 그리스 때문에 뭐 한숨 돌리자 분위기하고요.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씩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는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좀 쉬는 모습도 있겠지만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 상황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만 좀 더 유독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타이틀은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권충영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좀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뭐 그리스나 뭐 중국 어느 정도 악재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부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당장 이제 10월 16일에는 옐런 의장 의회 증언도 있거든요. 이 부분을 봤을 때 좀 시장 어떻게 단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악재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. 다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옐런 의장의 입에 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기조를 흐트릴 만큼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금리 인상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. 뭐 한국처럼 뭐 두 달에 한 번씩 뭐 금리를 내리거나 뭐 이런 모습보다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0.25% 정도 시장에 좀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옐런 회장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좀 시장에서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시장에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시장에 우리가 할 것이니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옐런 의장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잘 잡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은 뭐 실물 경기가 어찌됐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 팽창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경기 팽창기가 미국이 경기 팽창기에 진입을 한다면은 미국발 수출이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호재성으로 다가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금리 인상할 시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큰 부담감은 좀 덜어내시고 좀 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조금 더 흐름을 좀 길게 본다면은 어떻게 좀 시장에 좀 개선될 이런 여지는 보이고 있습니까?
어떻습니까? 네, 저는 뭐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뭐 요새 차트 봐서는 뭐 상승 추세를 보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편안하게 그려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대형주 자체도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지수는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종목별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아직도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요. 뭐 이 종목이 끝나고 저 종목으로 옮겨가는 이런 테마군의 형성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라든지 뭐 고성장 종목군에서 좀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일단은 시장은 바닥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,000포인트는 웬만해선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, 710포인트 선까지 만약에 바닥권, 710포인트 선을 좀 바닥권으로 보시고 매매를 좀 임하시면은,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, 만약에 뭐 증시 다시 한번 출렁인다면은 매수로 충분히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.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 쪽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, 화장품 이쪽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일단은 2,000포인트를 좀 지켜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2,000에 대한 어떤 뭐 지지선은 좀 분명히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승폭을 가져갈지가 문제인데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일단 뭐 출렁일 때 매수 들어가자 하셨는데 그럼 말씀 언급하셨던 그 고성장주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종목군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돈이 쏠림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고성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삼위각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삼위각기 뭐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. 뭐 한국도 일단은 경제가 발전을 할 때 한 집에 하나씩은 다들 좀 피아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좀 테마주로 엮이면서 고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뭐 한 2년 전부터 좀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다가 요 근래 뭐 한 두세 달 좀 넘게 일단은 박스권을 그렸는데요. 일단은 전일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일단은 중국발 산화 정책이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됐던 점도 있고요. 일단은 공항면세점 입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공항면세점의 한 섹션을 지금은 뭐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한테도 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려고는 하고 있었는데 뭐 참전도 한번 받아가려다가 실패를 했고요. 뭐 여러 군데서 받아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상위각기가 이번에 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수익이 나는 데서 50%를 뭐 사회 공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위각기가 받아가지 않겠는가. 반대쪽은 뭐 동아면세점에서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동아면세점은 벌써 두 번의 고배를 좀 마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위각기 쪽이 굉장히 좀 잘 되지 않겠는가. 다만 뭐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면세점 쪽 사업은 좀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. 안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뭐 면세점 때문에 날아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내 면세점 기본적으로 1,000억에서 2,0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4%에서 5% 정도의 이익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하나갤러리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. 삼위각기도 마찬가지로 한 500억에서 1,000억 정도의 섹션을 좀 받아올 것 같은데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만 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을 좀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매매 임하시면 되겠다 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산이각기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슈 쪽으로 좀 접근을 한 종목이잖아요. 그럼 만약에라도 이 면세점 입찰에 있어서 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
그 실망 매물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보시나요?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에는 주가가 오른 부분이 너무 없고요. 네. 박스권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을 PER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좀 받았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가이던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시총 4천억 자체가 크게 부담스러운 면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공항 면세점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좀 이벤트성인 부분이고 이게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큰 어떤 위험은 부담은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뭐 지금 3위 갖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업황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. 좀 어제 이제 가장 폭락을 했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.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좀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좀 반도체 주주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단 말이죠.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한동안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냥 단기간의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미 치킨 게임 다 끝났고 유혈 사태까지 이미 다 지나간 상황에서 전혀 마이크론이 중국에다가 자기 회사를 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에서는 좀 찔러보기를 하는 거죠. 일단은 우리가 좀 업체를 좀 사고 싶은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좀 출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업황 자체도 뭐 죽은 업황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중국에서 계속 다른 업체들도 찔러보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뭐 한국 업체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종목들이 오늘 한 11% 마이크론이 한 11%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. 뭐 만약에 하이닉스 쪽에 온다면은 제가 봤을 땐 최태원 회장이 팔 가능성도 작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처음에 인수를 할 때 14,000원이라는 가격에 인수를 했었고 현재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, 3만 원 초반부터 4만 원 정도의 가격선을 갖고 있고 또 최태원 회장이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그때 기업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뭐 어제 나왔던 뭐 하락 같은 경우는 좀 낙폭 과대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그 인수 모멘텀이 옮겨갈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. 이런 부분들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얼마든지 유효하다. 물론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요.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장 전략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